윤석열의 서울구치소 앞에서 눈물을 머금은 상태에서 구구들에게 90도로 2번 인사를 했어요. 마치 개선 장군처럼 금이 환영하는 모습으로 나오는 것은 정말 보기가 힘들었습니다. 과간이었습니다. 그를 환호하던 극우 파쇼들, 우리가 왜 그들에게 억울해서 짜증내야 합니까? 절대 그러시면 안 돼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저들은 계획되고 위장된 극우 집단입니다. 저들을 더 비참하게, 더 처참하게, 더 존엄하게 처벌하기 위해서 역사의 신이 지금 무대를 재세팅하고 있다고 모 방송의 대표님께서 해주신 말씀에 저는 많은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도 함께 공유해 볼까 해서 가져왔습니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합리적인 보수, 합리적인 중도, 합리적인 진보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을 수호하고 지켜가며 생활하는 국민들이기 때문에 극우 파쇼를 지켜보는 입장에서 불법적으로 무단 투기로 버려질 쓰레기 같은 오물 같다라는 느낌마저 들죠. 이 극우 파쇼들과는 차원이 다릅니다. 이 친일 집단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무슨 미래 젊은 세대라고 말을 하는데 이들은 오로지 권력과 이익으로 똘똘 뭉쳐서 극우 앵벌이하는 유튜브 이 나부랭이들밖에 되지 않는 일당들이다. 일제 친일파 이승만 때는 이승만 팔고 박정희 때는 박정희 팔고 전두환 때는 전두환 팔고 이 군사계엄으로 실패했으면 깔끔하게 받아들이고 인정을 했어야지. 참. 윤석열, 야, 네가 뭔데? 네가 뭔데? 짜증나게 하고 있어 진짜. 그리고 이 판사 나부랭이들 웃기지도 않는 윤석열의 수호천사짓을 해? 윤석열을 풀어줘? 진짜 니네 마음대로 될 것 같아? 웃기고 자빠져 앉아있네 진짜. 이 동양파리 양아치 새끼들아. 이렇게 풀어줘도 대한민국 국민의 70%는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인정 안 하고 있다고. 안 한다고. 그러니까 충격받고 마음 상해하지 마시고 식사 잘 하시고 마음을 가라앉히시라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지난번부터 마음 쓰였던 부분이 있었어요. 이 윤석열이 구치소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통령실이라고 하면서 언론 플레이를 했단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앞전 방송에서 말씀드렸어요. 대통령실이라는 말 사용 자제하라. 단어 선정 잘해라. 라고 경고까지 했어요. 이 용산 대통령실, 대한민국 법원과 검찰과 경찰과 병력과 모든 언론까지 좌지우지하는 권력의 총합이다. 라는 것을 절대 잊어서는 안 된다. 라는 것을 다시 한번 느꼈고요. 윤석열이 자신의 공약을 깨고 지난해에는 갑자기 민정수석실을 만들었습니다. 이건 무시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작년 5월 7일에 민정수석실을 재설치했어요. 온갖 국정 실패와
김건희 스캔들로 초죽음이 된 상태에서 안가에서 모든 계엄 사태를 계획한 후 4월에 그 직후 설치한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계획은 민정수석실에서 계획된 것이다 라고밖에 보여지지 않는다라고 저는 보여지고 있고요.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이 한동훈과 윤석열은 위장된 싸움이었다. 처음에는 둘이 되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는 줄 알았거든요. 아니다. 한동훈의 태도를 보았을 때에는 위장작별이었다. 한동훈과 김건희는 사이가 안 좋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윤석열과 한동훈의 사이는 따로 놓고 보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남자 대 남자, 여자 대 여자는요, 동성 간의 우정은 또 다른 거잖아요. 이 사이들을 분명히 놓쳐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둘만의 계획이 있었다라고 저는 보여졌습니다. 그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되고, 검찰청의 공식 설명을 들어봐야 하는 상황에서 녹음하는 지금은 월요일 새벽 3시경입니다. 현재까지 검찰청의 입장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법원의 파격적인 결정은 실로 놀라운 결정이었습니다. 기다렸습니다. 현재까지도 나와 있는 입장 표명이 없었어요. 윤석열 내란 수계에 석방이 인용될 것이다 라고 예측한 경우는 이 정상적인 상식적인 법원의 결정이었다라면요 10%도 채 되지 않았을 것이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석방 결정을 자세히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찾아보았거든요. 근데 어떤 방송에도 석방 결정문에 대해서 제대로 해석해 주는 곳이 없었습니다. 그런 가운데 저의 채널만이 갖고 있는 또 나름의 또 재능이라면 재능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법 해석을 제가 좀 해드려 볼까 해서 오늘 영상을 준비했는데요. 윤석열 내란 수계에 석방에 대한 저의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아마 정상적으로 법을 공부한 사람이라면 저의 의견과 동의하실 분이 수두룩빽빽 하실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제 급한 마음에 2달 전에 올린 영상을 재업로드해 드렸지만요. 이제 리마인드 해드리는 차원에서 이제 올려드렸던 것이었거든요. 그것을 다시 한번 복귀시키시면서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고요. 못 들어보셨다라면은, 추후 들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말이 다소 버벅듭니다. 죄송하고요. 해당 판결에 대해서 결정은 고작 1심 판결이라는 것입니다. 1심 판결을 내린 판사, 법원 조직법상 직무 관할을 위반한 것입니다. 불법적 판결이다라고 저는 반론할 수 있습니다. 해당 판사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판사가 말한 구속 일정을 시간으로 할 경우에는 여러 범죄를 저지른 수만 명의 범죄 피해자에 대해서도 제형 법정주의에 따라 동일 잣대로 피고인을 모두 낱낱이 살펴봐야 하는
사회 상규에 반하는 대혼란을 일으키는 판결이다. 즉, 구속 기소를 시간으로 기준으로 한다면 관습법에도 어긋나는 판결이다. 그러므로 불법이다. 현행 헌법에서는 피고인을 구속할 때 일자로 하였는데 법의 빈틈인 부분을 악용해서 새로 규정되는 신설 법규도 아닌 상태에서 또 신설되는 법규 역시도 규정된 법규에서는 변경될 때에 일정 기간을 두고 적응할 수 있는 적응기간이라는 것을 두고 선포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입법부인 국회가 엄연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판사 개인의 재량권을 이용해서 입법부의 권한까지도 침해했다라는 것은 삼권분립의 원칙에도 명백하게 어긋나는 행태이므로 해당 판결에 대해서는 취소 조치하고 해당 판결을 내린 판사에 대해서는 삼권분립 원칙을 무너뜨린 판사로서의 벌을 엄중히 물어 마땅하다라고 보여지는 바 판사직에 대한 탄핵뿐만 아니라 파면으로까지 이어지게 해야 마땅하고 아울러 법치주의 사회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가로 본보기를 보여줌으로써의 국가의 공권력을 최대한 보여줄 필요가 있다라고 느껴지는 바 파면된 이후 변호사로서의 자격을 상실하게 해서 대한민국의 법조계에서는 발도 붙일 수 없게끔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보여진다. 이게 정상적인 사법 시스템에 바로 섬과 동시에 땅에 떨어진 사법부의 권위와 이상을 바로 세울 수 있는 바람직한 처벌이라고 생각한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한 이런 판결은 최종 판결자인 대법원이 해야 마땅한 것이다. 또한 신설되는 과정에서 미비된 공수처 관련 법조문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다는 것은 입법부에서 입법적인 과정을 거쳐서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이지 법적인 문제를 절차적인 문제를 이러한 문제를 1심 죄송합니다. 판결부인 재판부가 판단할 문제는 주제 넘는 범위라고 판단되는 바입니다. 또한 재심의 우려가 발생된다라고 하면 윤석열 측의 의의 신청의 절차를 통해서 상급심 판결을 받는 것이 올바른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구속 취소를 요청한 변호인 측의 신청을 기각하고 의의 신청이라는 제도를 거쳐서 상급 심판 판결을 받아들이고 안내해주는 것이 통상적이다. 또한 내란 계획을 세우고 실행에 옮긴 내란 수괴 윤석열을 석방한다? 나머지 종범들은 구속 시간도 아닌 군초까지 모두 따져서 판단해 가려내야 마땅한 거 아닌가? 라는 질문을 던져본다. 이 점만 보아도 형평성에 반한다라는 것이다. 참고 판례를 하나 알려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88조 규정은 판결 주문의 취지가 불명확하여 주문의 해석에 의문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판결 이후의 모순, 불명확 또는 부당을 주장하는 이의 신청은 허용되지 않는다라고 대법원 판결 85522에 나와 있는 바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재명 대표는 중대 결단을 절박하게 해라 입니다. 윤석열 석방에 대한 법원의 판결 이후 민주당과 이재명 대표의 논평에 대해 한마디 하겠습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레드팀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검찰 측에 잘못 계산된 일수 이런 말씀 하셨고요. 요약하면요.
대변인께서는 심우정 검찰은 국민의 심판을 받을 것이다 라고 요약하면 그런 말씀 하셨습니다. 이런 모습 보면서요, 수석 대변인과 이재명 대표의 논평은 대단히 안이한 논평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어렵게 그 철옹성 같은 경호처와의 싸움에서 경찰관이 수천여 명이 그 새벽부터 잠 못 자고 용산 대통령 사저를 에워쌌어요. 그것도 모자라서 산까지 넘어가고 그날 날씨는 또 얼마나 추웠습니까? 그렇게 진입해서 데리고 나온 윤석열을 선빵을 했어요. 법원에서. 죄송합니다. 석방한 뒤 나온 논평이었습니다. 시민들 모두 새벽부터 누웠다 일어나를 반복했고요. 아예 밤새 뜬 눈으로 밤을 지새거나 TV를 껐다 켰다 반복하고 핸드폰 모니터를 떠나지 못하고 켜놓은 상태에서 배터리 충전기를 껴놓은 상태에서 잠 한숨도 못 자고 함께했던 시민들에게 내놓은 논평이셨어요. 화가 나면은 목이 잠겨요. 그런 시민들에게 그런 간단한 논평을 전달을 했단 말입니다. 대한민국의 합리적이고 생각 있는 보수, 중도, 진보의 70%, 애국심으로 똘똘 뭉친 애국 시민들의 진심을 제대로 읽지 못했다고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당히 가볍게 보셨다. 아니면 이런 시민들의 분노를 상당하게 과소평가했다. 만만하게 보고 있다라는 게 느껴졌습니다. 저로서는요. 오늘 제 방송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에게 중대 발표를 내리라고 촉구합니다. 그리고 그 중대 결단이 너무도 절박하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저는 굉장한 실용주의자로서 지금 윤석열과 그 지지 세력인 파쇼 세력에 대해서 이재명이라는 이 도구를 통해서 이들을 제압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여기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흑묘, 백묘론입니다. 윤석열의 극우 파쇼 세력을 제압해 버릴 수만 있다면요, 저는 푸틴의 힘을 빌려서라도, 김정은의 힘을 빌려서라도 민주주의를 바로 세워야 한다라는 게 저의 지론입니다. 푸틴, 김정은 너무 심했다라고요? 그 정도라는 것입니다. 민주당이 지난 토요일에 한 말이 있습니다. 매일 오후 2시 의원총회를 열고 오후 7시 광화문 파문 촉구 집회 참석 후 밤 10시 의원총회로 다시 돌아와서 밤샘 농성을 한다는 일정을 공개했어요. 진작에 이런 강행군을 이어갔어야 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푸틴, 김정은이 심하다고요? 이 윤석열을 제압하려면 중공군이라도 끌어올려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이 윤의 석방 이후 그들이 어떤 방식으로 대한민국의 법치를 무너뜨릴 것인지를 국민에게 설파해야 합니다. 윤석열 극우 파쇼 잔당들에 대해서 자신의
세운 비상한 인식과 각오를 하루라도 빨리 밝히셔서 시민들에게 설파해야 합니다. 방송뿐만 아니라 곳곳을 돌아다니시면서 설파해야 합니다. 사실 이 부분이 조금 늦은 감은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서두르셔야 합니다. 사실은 이 설파는 윤석열이 석방 이후, 석방 직후 바로 카퍼레이드를 연상케 하는 생중계 영상이 송출될 때 그런 입장 표명이 마땅히 바로 이어졌어야 했습니다. 하지만 없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빨리 선점해야 합니다. 그 피 끊는 시민들의 분노, 이재명 대표의 분노를 자제하지 마시고 이제는 마구마구 표현하실 때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한민국이 그동안 어떻게 이 모든 것을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 선대들이 어떻게 발전시켜 왔는데, 우리 선배들을 이용해서 60대, 70대, 80대들의 선배들을 이용해서 극으로 만들어 놓고 이들을 이렇게까지 난도질 낼 것인가. 더 이상 보고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저희 선배이기도 하지만 우리의 부모뻘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그들을 구출해내야 합니다. 이제 만약 윤이 복귀한다라면 그는 제2의 히틀러, 제2의 무솔리니가 된다라는 것을 국민과 헌법재판소의 재판장들을 향해서 마구마구 호소해야 합니다. 탄핵이 인용될 것으로 100% 믿고 있지만 돌다리도 두드리는 심정으로 차근차근 신중하게 계획해야 될 것입니다. 윤석열이 복귀하면 제2의 계엄령을 선포할 것이다. 절박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프랑스 시민혁명 때 나폴레옹이 발사했던 대포로 시민이 죽어나간 것처럼 모든 시민이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절박하게 호소해야 합니다. 완전한 진영의 틀을 깨고 나아가야 합니다.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 탄핵을 찬성하는 중도층은 이러한 모든 시민들을 모두 모아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장정의 선언을 다시 한번 해주시기를 촉구하는 바입니다. 중도 보수를 선언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합리적 보수, 합리적 진보, 탄핵을 찬성하는 중도층을 모두 모아서 민주주의를 지키고자 하는 대장정의 선언을 하시길 촉구하는 바입니다. 대한민국을 극우 세력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이재명만이 할 수 있는 설계가 빨리 나와야 합니다. 이재명 대표는 윤석열의 탄핵과 본인의 형사소송을 낙관하면 절대 안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경고드리는 바입니다. 만에 하나 유령처럼 윤석열의 그림자가 대한민국을 어둠의 그늘 아래 놔두고 그를 다시 대통령으로 받아들여야 할지 모른다라는 최악의 상황까지도 고려해야 된다라고 생각하시고 고려하시고 모든 것을 최악의 상황을 놔두시고 준비하셔라. 그러기 위해서는 민주당은 6.25를 맞닥뜨리는 마음가짐으로 IMF 시대를 맞닥뜨리는 마음가짐으로 그러한 전투 모드로 생각을 하시고 그러한 상황을 뚫고 나가는 상상력과 창의력으로 이 상황을 받아들이고 그 선봉의 맨 앞에는 이재명 대표 당신이 앞장서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지기현 판사, 심우정 검찰총장 가장 먼저 탄핵해야 합니다. 탄핵을 한다 해도 중도 보수층의 역풍을 걱정할 수도 있겠지만 그 걱정도 전혀 근거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지기현 재판장, 심우정 총장에 대한 탄핵의 열풍은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확신합니다. 다만 최상무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은 과유불급이기 때문에 절대 남용해서는 안 된다. 한국갤럽 조사 결과가 있습니다. 정권 교체 52%, 정권 유지 37%입니다. 14%의 차이가 납니다. 이것은 작은 차이가 아니지만 윤석열 극우 파시스트에 의해서 정권 교체와 정권 지지층 간의 격차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이재명 대표와 민주당은 인지하고 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절대 관가해서는 안 되는 부분입니다. 합리적 보수, 합리적 중도층이 민주주의에 대한 신념을 지키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와 같은 일이 가능한 일인 것이고 이와 같은 상황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유지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셔야 합니다. 그동안 민주당은 너무나도 안 이랬습니다. 이미 대권을 다 먹은 것처럼, 이미 대통령이 된 것처럼 이미 기득권화 돼 있었고 벌써부터 뱃속에 기름기가 가득가득 채워져서 헝그리 정신이 부족해져 있었고 투쟁 정신은 사라진 지 오래된 일이었고 의원들은 연예인병들에 모두 걸려 있었고 민주당 스스로가 철저하게 점검해 보시기 바라는 바입니다. 국회의원이 연예인입니까? 자성하시기 바랍니다. 지난 촛불 정권에서 윤석열에게 간소하지만 0.73% 역대 최저라고 하지만 낙마했습니다. 최저라는 말로 낙마했다라고 하는 것을 붙입니다. 그것은 핑계일 뿐입니다. 진 것은 진 거입니다. 패배는 패배로 받아들여야 하는 것입니다. 핑계라는 것입니다. 시간은 한번 흐르면 되돌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개인에게는 또 다른 기회가 주어질 수는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 다시 도전할 수 있는 것처럼요. 하지만 국가의 역사적으로 봤을 때, 국가의 존망을 고려했을 때, 큰 흐름의 물줄기로 봤을 때는 되돌릴 수 없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이고, 문재인의 민주당은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결국 당시에 선택받지 못해서 윤석열이라는 극우 파시스트 정당이 탄생되었다라는 것을 알려드리는 바입니다. 이재명 대표는 단언컨대 문재인과의 결별을 선언을 하루라도 빨리 하셔야 합니다. 윤석열의 극우 파시스트 세력의 싸움에서도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을 잊지 말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곽상원 의원님께 한마디 하겠습니다. 김두관 전 의원의 발언을 하기 위해서 국회를 에서 발언할 수 있는 자리를 마련해 줄 수 있게 마련해 줬다라고 하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아무리 김두관 전 의원이 노무현 정부 당시에 함께 일했던 분의 인연으로
모른 채 할 수 없다라고 손 치더라도 현재 김두관 전 의원이 걸어가시는 길의 모습이나 여러 가지 모습을 봤을 때 당원들은 불편해하고 있습니다. 이번 한 번 건은 발언으로서 당원들에게 말씀을 하고는 넘어가셔야 할 것 같습니다. 호미로 막을 거 가래로 막는 일 또 한 번 없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김두관 의원이 무슨 모임을 만들었는데 거기 곽상원 의원과 박지원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고 해서 말이 많습니다. 어떻게 된 것인지에 대해서 소상히 말씀을 해 주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정치 한두 해 하고 마실 분 아니지 않습니까? 그리고 민주당 의원인 분들에게도 말씀드립니다. 일희일비하고 너무 한쪽으로만 편파적으로 생각하지 말고 두루두루 생각을 좀 해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뭐만 하나 하면 후룩후룩 하는 거 그것 조금 버리자는 겁니다. 기다려줘도 좀 되지 않습니까? 이해합니다. 이해하지만 제가 곽상원 의원 편들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지난번 건 그 기권표도 그렇고 그 앞에 가서 시위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게 그렇게 해서 될 일이었습니까? 솔직한 얘기로. 크게 품어주자라는 것이고 이해할 건 이해하고 넘어가자라는 것입니다.